안녕하십니까, 노선호입니다. 2월 19일 일요일입니다. 2월 20일 월요일부터 2월 24일 금요일까지 한 주 동안의 투자 전략 세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주말 마감했던 미국 시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시장은 혼조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0.5%대 하락을 했고 S&P 500 지수 0.28% 하락, 반면에 다우존스는 0.39%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장 초반의 분위기는 상당히 좋지 못했습니다. 물가지표 발표 그리고 또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에 따라서 국채 금리가 상승을 하고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나스닥 시장 같은 경우 한때 1.8%대까지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1.5%대까지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그래도 다행스러웠던 거는 장 후반부에 들어서 좀 낙폭을 줄인 채 마감을 하면서 나스닥 지수 양봉 마감을 했다. 이런 부분들에 좀 의미를 부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달러화가 장 막판에는 조금 약세로 좀 전환을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낙폭을 축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다우존스는 상승으로 전환까지도 하는 그런 모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미국 시장 같은 경우 살펴보면요. 일주일 동안의 변동폭을 봤을 때는 뭐 상당히 좀 변동폭이 적었던 한 주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우존스는 한 주간에 0.13% 하락을 했고요. S&P 500 지수는 0.28% 밀렸습니다. 반면에 나스닥 지수 한 주간에 0.59% 상승을 하면서 그래도 주간 단위로 봤을 땐 또 나스닥 지수가 상승을 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한 주간의 움직임 자체가 변동성이 좀 상당히 적었다는 부분 뭐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아마도 이런 부분들은 좀 당분간은 좀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달에 좀 남은 날 동안도 좀 소강 상태를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겠고, 특히 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내일이죠. 20일 날이 대통령의 날로 휴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일이 4일로 평소보다 짧다는 점도 조금 뭐 소강 상태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국내 주식시장 살펴보면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국내 주식시장도 최근의 움직임 보면은 하루는 오르고 하루는 하락을 하고 좀 그런 부분들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서 2450포인트 정도에서 거의 좀 붙여놓는 그런 움직임입니다. 2월 달의 움직임을 보면은 정말 변동성이 상당히 적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네모 박스를 그려놓으면은 그 안에 2월 달에 모든 봉이 들어갈 정도로 변동폭이 좀 상당히 적었던 그런 2월 달이고, 이런 부분들은 아마도 제 생각에는 또 2월 달에는 좀 추가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락을 한다고 하더라도 뭐 2420포인트대 지난번에도 제가 1차적으로 좀 지지 라인으로 말씀드렸던 부분 계속적으로 좀 지지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굳이 이탈을 할 이유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뭐 상승을 한다면은 이제 2600선 정도까지 열어두자 이런 얘기들은 제가 드린 적이 있는데 그래도 그 부분이 뭐 바로 이루어지기보다는 조금은 뭐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그래서 당분간도 2500포인트에서 앞두고 좀 공방전을 벌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뭐 시장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할 필요 없이 계속적인 투자 전략은 동일하게 조정 시에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국내적으로 봤을 때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23일에 금융통화위원회가 좀 상당히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될 것 같고, 다음 달에 또 미국의 FOMC 회의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음 달에 FOMC 회의에 일단은 뭐 예상 컨센서스는 0.25% 정도 인상할 게 컨센서스인데, 이번 달에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경우에는 그렇게 될 경우에 한미 간의 금리 차이가 1.5%까지 좀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통위에서 아마 좀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요번에 일단은 뭐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한 3.5% 정도를 좀 이번 금리의 고점으로 마무리를 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의견들이 사실 뭐 대부분이지만, 그래도 소수의 의견 쪽으로 또 살펴보면은 미국이 올리기 때문에 우리도 올릴 수밖에 없지 않냐 좀 그런 의견들이 있어요. 그래서 23일 날 좀 금통위 상당히 좀 뭐 주목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렇지만 이번에는 어쨌든 그동안 계속적으로 한국은행이 연속적으로 금리를 올렸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금 여러 가지 효과들을 지켜보면서 좀 동결을 택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들이 가장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견대로 만약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동결이 될 경우에는 또 시장에 좀 큰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어느 정도 뭐 시장 자체에 좀 특별한 이슈로서 작용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장은 결국은 기존의 좀 박스권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별다른 좀 이슈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뭐 어쨌든 최종 금리 전망이 한 5.2%, 5.25%에서 5.5% 정도가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 0.25%씩 뭐 2번 또는 3번 정도 인상을 한다면은 안정적인 좀 금리 관리가 되면서 시장 자체에 뭐 부정적인 영향보다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 같은 경우는요, 3월과 5월에는 기준금리를 0.25%씩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6월 달에도 과연 금리를 0.25% 인상할지 이 부분이 좀 뭐 투자에 좀 포커스가 맞춰질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최근에 좀 미국의 긴축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와 관련된 부분은 이제 6월 달까지도 금리를 뭐 인상할 건지 이런 부분인데, 그래도 인상을 하더라도 0.25% 정도 인상을 할 거기 때문에 그동안에 좀 빅스텝, 뭐 자이언트 스텝 이런 것보다는 뭐 크게 시장의 악재로서 작용을 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자체는 결국 박스권 속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뭐 한 2600선 정도까지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는 좀 크게 좀 긍정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하자 이렇게 기존의 의견들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겠고요. 결국 지난주에 얘기했던 뭐 골디렉스라던가 이런 부분들, 뭐 하루 올랐을 때 그렇게 좋은 얘기를 하고 나서 또 떨어졌을 때는 그런 얘기들이 또 반대로 일어나고 뭐 그렇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요. 결국은 골디렉스에 대한 부분이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정말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요즘에 보면요, 정말 밖에 사람들의 많이 이제 돌아다니고요. 소비가 정말 활성화가 되고 있는 게 눈에 보입니다. 뭐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본다면은 결국은 경기는 침체로 가기보다는 그래도 좀 안정적인 성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받는다면은 결국은 뭐 2420선 정도에서는 마무리가 될 것이고, 또는 이탈을 하더라도 2400선 아래는 또 싸다는 저가 인식이 있기 때문에 매수세가 유입이 될 겁니다. 거기서는 또 매수를 하겠다 그런 뭐 부분들이 충분히 작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시장에 대해서 위험자산 선호 현상 이런 부분들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종목적으로 보면요, 뭐 삼성전자의 움직임 뭐 상당히 최근에 긍정적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외국인들 순매수 1위 기업이 삼성전자였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주가의 움직임 자체 뭐 6만 3천 원대, 뭐 4천 원대 이 정도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결국은 올라가기 위한 좀 꿈틀거림, 몸부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이런 삼성전자 같은 경우 최근에 챗 GTP 사용량 증가되고 있고, 결국 중장기적으로 반도체 수요에 대한 확대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의 시장 뭐 충분히 다시 한번 삼성전자가 대장주로서 등극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조정을 보일 때는 계속적으로 좀 긍정적 관점으로 접근을 하고, 반도체 관련주에 대해서 좀 꾸준하게 좀 긍정적인 의견 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그리고 이제 석유화학 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좀 그중에서 대한유화를 한번 보고 싶은데요. 대한유화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 정말 과거에 엄청나게 주가가 좋았던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주가의 움직임 자체가 상당히 또 많이 힘들었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감안을 해봤을 때 다시 한번 좀 올라가려는 그런 움직임 자체가 지난 금요일에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2021년도 같은 경우에 40만 원대까지 주가가 움직임을 보였고요. 거기서부터 상당히 좀 오랜 기간 동안에 조정을 보였는데, 그러다가 10만 원까지도 40만 원짜리가 10만 원까지 하락을 하고 지금은 16만 원대인데, 이제 이 정도 가격대에서 충분히 긍정적인 좀 모멘텀을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국 쪽의 수요 회복, 춘절 이후에 석유화학 제품에 대한 수요 회복이 기대가 되고, 이런 부분들 감안을 해봤을 때요, 앞서서 언급드렸던 지난주 금요일에 의미 있는 좀 장대 양봉 긍정적 관점으로 좀 포인트를 꼽아서
내일부터 시작된 한 주일 동안 좀 관심 있게 지켜보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석유화학 쪽 섹터에 대해서도 뭐 대한유화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관심을 가져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 주일 동안 뭐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좀 뭐 지루할 수도 있겠지만 또 오히려 이럴 때가 정말 종목 랠리는 충분히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좋은 종목들을 잘 발굴하면서 성호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